안녕하세요. 저는 전유진입니다. 음악으로 창작을 시작해서 사운드 아트 그리고 미디어 아트 여러 창작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코드 밀키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코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코드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코드를 또 다시 읽어보는 그런 이제 기술 연구 모임을 지금 꾸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 랩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 기획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2022년 하반기에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담론이 지금 기술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거대 담론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사실 뭔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여러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점점 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논의들을 지금 다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예술 창작을 하는 활동을 하는 창작자로서 기술에 대한 어떤 관점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거대 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라는 측면은 뭔가 기존의 주류의 관점을 전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 다양한 관점을 만드는 거에 더 포커싱을 두고 있고요. 다양한 관점을 둬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술을 단순히 그 기술 그 자체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예술에서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개인의 경험,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일 수 있는 개인의 경험 내에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제 개인적 경험에서 지금 이제 질문에선 장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 개인 이제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질병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의 시각에 어떤 여러 변화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장애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뭔가 독립적으로 보이는 어떤 하나의 큰 개념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은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인간의 욕망과 굉장히 결부된 채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취약하지 않다면 기술이 저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기술이 필요 없죠. 네, 취약한 존재이긴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취약함을 기반을 두고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삶에서 얼마나 그 부분들을 연결하고 있는가? 사실은 되게 많은 우리의 편견들은 기술과 취약성을 굉장히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들, 인간과 자연이라는 것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이렇게 둘 사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점점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기에서 예술이 이야기해야 되는 지점은 사실 그것이 원래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또 인간의 취약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들. 그래서 기술을 기술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계속 환원하게 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예술 창작에서의 저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질병의 경험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100에 90은 부정적인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걸 겪을 때는 그 부정성이 굉장히 강했지만 제가 한 10년이 좀 넘어가는데 이제 이 시기에 와서 제가 그거를 복귀해 보니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이제 질병의 그런 경험들을 또 주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가장 좀 놀라웠던 거는 내가 이렇게 내 몸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나라고 하는 감각? 너무나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른다고 알게 되는 그 감각이 저한테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그 안티바디와 사이킥 에너지 전시에서도 결국에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기술 지금 블랙박스 얘기하시고 이제 PCB를 제가 이제 주로 주요 매체와 그 방식으로서 제가 이제 작업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또한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늘 활용하고 있고 항상 우리 손에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활용을 굉장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기술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굉장히 파편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거나 소비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내가 질병을 통해서 사실은 내 몸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몰랐구나라는 감각과 기술을 우리가 늘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잘 알고 활용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거를 몰랐다고 하는 그 감각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PCB는 PCB 그 자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이제 전시에서 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사이킥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전기 에너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아픈 이후부터 굉장히 공교롭게 뭐 아파서 그걸 공부하게 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결국 전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회로나 뭐 PCB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경험들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내 몸을 알아가는 그 과정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랙박스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기술에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이제 그런 PCB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죠. 우리가 뜯어 보려고 해도 너무나 소형화되고 고도화된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만 해도 예전에는 뭐 자가 수리라 해서 다 여러 가지 수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쉽지 않잖아요. 너무 작고 인간이 어떤 감각을 하기에는 이제 어떤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 저는 이제 만드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소외감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개입의 여지가 없어지고 그 개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지는 발화할 수 없어지는 그런 지점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한 궁극적인 흥미나 관심이라는 것이 당장 전기 에너지가 내 삶에 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걸 공부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왜 찾아가느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 제가 아픈데 내 몸에 대해서 더 계속 조사하고 또 그 몸에 어떤 질병을 수술을 통해서 뭐 일종의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된 이후부터도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사실은 제 몸에 대해서 그런 기관이 있었어? 그 기관이 내 몸에 있는 기관인데 내가 왜 몰랐지? 그 기관의 이름은 뭐고? 이런 식의 어떤 당장의 어떤 쓸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 것이 제가 전기 에너지에 뭔가 흥미를 갖고 있는 활동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기관들이라는 작업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 제가 경험한 이제 질병, 중증 근무력증 질병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정의부터 또 동시에 제가 이제 만든 PCB 근데 이제 꼭 사람의 어떤 터치를 통해서만 뭔가를 작동이 가능해지는 그 PCB 장치라는 거를 같이 배치해서 이 두 가지의 접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문구도 있었고, 이제 더블 비전이라는 문구, 이제 프레이즈가 포함된 문구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의 작업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됐는데요. 이게 부정적인 경험이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질병의 경험이라는 거. 그리고 취약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사실 궁극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인정의 과정을 통해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사이버 페미니즘이나 이런 이제 어떤 여러 철학에서 기술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억압받고 있는 여러 존재들이 되게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런 쉬운 낙관론 같은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절망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또 이 절망에 그냥 계속 머무르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질병을 가진 존재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질병을 겪고 난 이후에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 같은 것들을 오히려 얻게 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본적인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꼭 신체, 인간의 신체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굳이 질병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그건 근본적인 취약점이죠. 예. 근데 기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굉장히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냐라는 어떤 물음을 결국에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고, 인간의 욕망에 기반한 기술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 변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걸 그렇게 완전성, 뭐 정상성 이런 것들을 함부로 붙일 수는 없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우리가 이제 낙관론, 혹은 어떤 굉장히 크게 두 가지로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예상도 사실은 굉장히 편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있어서 인류가 아마 망할 거야, 인공지능이 있어서 인간이 해방될 거야,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예상을 하는 방식 자체에서 오히려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논의되어야 되는, 지금 얘기했던 어떤 복합적인 복잡한 이런 담론들이 계속 뒤처지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에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때 과정을 얘기를 드리면.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전까지도 장애 예술인과 함께 하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장애를 예술의 주제로 또 가져오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크리티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의뢰가 그런 관련해서 의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한두 건의 의뢰들이 있었을 때마다 좀 고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게 왔을 때는 어쨌든 이제 작업 안에서 이제 교육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 부분이라서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또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이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사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죠. 지금 현재 중립적일 수 없지만 적어도 기술이 더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기술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면 우리가 그 우선순위 안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더 멀리 있잖아요. 기술을 향유한다든지 기술을 활용해 뭔가 창작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일반 그냥 예술가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고 더 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7회차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저한테는 사실은 다른 데서도 하는
커리큘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 다른 데서 하는 커리큘럼이었는데 이제 대상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좀 뭐랄까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될까? 네. 근데 그게 뭐 반성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오히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의뢰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고민이 좀 무색해질 정도로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너무 쉽게 가능한 지점이 있었고, 오히려 내가 너무 이 부분을, 이런 경험이 너무 전무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의 변화들이 있었죠.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굉장히 명확해서 좋다. 그리고 이제 또 참여해 주셨던 그 장애 예술인 분들이 워낙에 참여 의지나 실제 하시는 어떤 거기에 들이시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가 또 놀라웠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접목이 돼서 이제 그 과정이 아주 치열하면서도 실제 작업이 나왔을 때도 제가 굉장히 옆에서 굉장히 뿌듯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의 역할을 다시 재정의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게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고 사회는 다 뭐 열이면 뭐 발전하는 것에 더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예술까지 그 목소리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거대한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 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술에 대한. 또 그 안에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적인 우리가 개인이 뭔가 이렇게 다 해체할 수 없는 또 자본주의적인 그런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거대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안에 이 기술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면서 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고 그냥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술이라고 하면 그 거대 담론에 모르겠어요. 약간 계란으로 바위게 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돌멩이를 좀 던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자꾸 멈추게 되는 생각을 재가동시키는 역할들 그를 통해서 좀 뭔가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호모 아레스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